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이 이번 학기의 마지막 수업이네요.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실레이션 테스트 응력 수입을 세 가지 폴리올, 즉 글리세린, 1,3-부틸렌 글리콜, 프로필렌 글리콜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각각의 마이크로 에멀전체를 만들어서 이제 응력 수입을 해보니까 글리세린을 이용해서 만든 1번 샘플의 경우 굉장히 델타 값이 낮고 또 일관되게 나왔었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샘플, 3번 샘플의 경우에는 그 값이 굉장히 델타 값도 높아지고 또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1번 샘플은 굉장히 안정되게 또 델타 값도 낮게 나타났는데 2번과 3번 샘플은 선형 전탄성 영역도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값 자체도 굉장히 델타 값이 높게 나타나가지고 탄성 내부 구조가 굉장히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실레이션 테스트 주파수 수입을 해본 결과 이게 이제 데보라 수에 굉장히 잘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앞에 실험은 굉장히 잘 된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고서 이제 실제로 이 세 가지 샘플을 45도씨 체인버에 넣을 경우에 글리세린을 이용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안정된 상태였고 나머지는 좀 굉장히 좀 일찍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왜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계면화학을 이용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링 메소드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옥실도데실 이서 그죠? 이 계면활성제의 농도에 따르는 다크알코올 용액과의 계면 장력 변화를 우리가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계면활성제의 농도에 따른 계면 장력 변화를 테스트한 이유는 바로 깁스식인데요. 이 깁스식은 이것도 계면화학을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알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한 3학년 때쯤, 2학년, 3학년 때쯤 계면화학 내용을 배울 때 이 내용도 배우게 될 겁니다. 요게 깁스식인데요. 요게 계면 장력, 요게 C가 계면활성제의 농도예요. 그래서 로그 스케일로 바꿨을 경우에 계면 장력이 계면활성제의 농도에 따른 요게 바로 기울기가 되잖아요. 미분이니까. 기울기가 바로 뭐다? 이게 계면에 흡착되는 계면활성제의 양이에요. 즉, 옥틸도데실 이서가 계면에 얼마만큼 많이 가 있느냐겠죠, 그죠? 그래서 요 값에 따라서 요 기울기가 크면, 마이너스 값이 붙어 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나타나니까 요 값이 크면, 감마 값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크다는 거는, 기울기가 커질수록 계면으로 가는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크다는 거니까 안정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실험을 해보니까 1번 샘플의 경우 이제 요게 옥실도데실 농도 로그로 됐으니까 이게 내추럴 로그 C가 돼요. 계면 장력이 감마가 되니까 이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시피 1번 샘플의 경우가 기울기가 가장 크죠? 2번은 좀 작고 3번도 그죠? 3번은 또 이게 또 굉장히 또 이게 꺾이는 게 조금 좀 다른 패턴으로 꺾이죠, 그죠? 그러니까 명확한 건 1번이 가장 크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볼 때 옥틸도데실 이서의 농도에 따른 계면 장력 그래프로 살펴볼 때 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이나 1,3-부틸렌 글리콜의 경우에는 옥틸도데실 이서하고 섞임성이 좋아가지고 옥틸도데실 이서가 계면으로 가야 되는데 계면활성제가요. 계면으로 이동하기보다는 벌크 용액 내부에도 약간은 많이 치우쳐 있는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물과 글리세린 용액 속에서는 옥틸도데실 이서가 계면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계면에 계면활성제가 많이 협착되어 있으면 에멀전이 안정하잖아요. 그죠? 계면활성제의 역할이 물과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사이에서 존재하면서 계면 에너지를 낮춰줌으로써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액체가 잘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면활성제가 계면에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안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글리세린이 섞였을 때 옥틸도데실 이스터가 계면으로 가장 잘 가는 그런 패턴을 나타냈고, 그럼으로써 화장품 자체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연유로 인해서 점탄성에, 그죠? 우리가 스트레스 수입을 했을 때 델타 값이 굉장히 낮게, 탄성이 높게 유지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레올로지만을 이용해서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계면화학적인 내용을 덧붙일 경우에는 그 해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 사례에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사례는 레올로지 단독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만, 계면화학적인 내용을 덧붙일 경우에 이 데이터의 해석이라든지 응용 가능성은 굉장히 넓어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실험예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중계 에멀전이라고 그래서 이제 멀티플 에멀전인데요. 이때는 OWO처럼 내상 안에 또 체내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내상의 응집이라든지 또는 이런 다른 유변학적 현상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유변학으로 레올로지로 측정하면 레올로지의 이제 물성치로 변화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안정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난해한 제품들도 이런 레오미터를 이용해서 스트레스 수입이나 프리퀀시 수입을 하게 되면 다양한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예전에 2장에서도 한번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항년 추출물을 넣을 컵티스 치넨시스라고요. 항년 추출물을 넣을 경우에 점도는 이렇게 떨어졌죠. 그죠? 점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이거를 우리가 복소탄성률 손실각도표를 살펴볼 경우에는 0%, 0.5, 1% 이런 식으로 아래로 떨어지죠. 즉 높아질수록 흐름에 이제 움직임에 대한 저항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 0.5, 1%일 때 점도가 떨어지니까 이 흐름 이제 움직임에 대한 저항도 떨어지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떨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델타 값이 보통 일반적으로 커져야 되는데 작아진 거예요. 델타 값이 작아진다는 건 어떤 의미라 그랬었죠? 델타 값이 작아진다는 거는 그렇죠. 탄성이 오히려 더 증가되는 거예요. 내부 구조가 더 증가됨으로써 콥티스 치넨시스, 즉 황련 추출물을 넣을 경우에는 점도는 떨어지지만 다른 물질들과 다르게 에멀션의 안정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이걸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추출물을 쓰면 안정성이 많이 안 좋아지는데 오히려 이런 거는 0.5% 정도 사용하게 되면 안정성에도 도움되기 때문에 재료의 효능도 좋고 그 다음에 제형의 안정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농도를 정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임의로 그냥 0.1%, 0.3%, 1% 쓰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보면 0.5%를 쓸 때 가장 안정적으로 제형에 도움이 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0.5%를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 제품에서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제형에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다음에 설명할 거는 이제 스톡스식이라고 수도 플라스틱 유체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로워 뉴턴이언 리전, 그죠? 로우라는 거는 시어 레이트가 낮을 때라는 걸 의미했었죠. 그때 일정하게 나타날 때, 그때 제가 이제 요거를 스톡스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제가 그때는 너무 복잡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가용화 제품 솔루빌라이제이션은 여기서는 언급을 안 하고요. 유화 제품의 경우에는 안정성이 나빠지는 게 침전 또는 부유, 내상의 입자들이 가라앉거나 또는 부유, 크리밍이 나타나는 게 있죠. 이건 수성과 유성의 밀도 차이이기 때문에 나타나고, 플라큘레이션이라는 거는 DLV의 이론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입자들이 이렇게 뭉글뭉글 뭉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빌 또는 오스트발트 라이프닝, 콜라센스나 오스트발트 라이프닝은 계면 에너지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계면 에너지는 계면 화학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고, 침전이나 부유 같은 거는 수상과 유상, 내상과 외상의 밀도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밀도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게 유화 제품의 안정성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게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밀도 차이에 나타날 때 가라앉거나 떠오르는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식이 바로 스톡스 식이고요. 이 식은 제가
지금까지 화장품 연구를 쭉 해오면서 굉장히 유용한 식을 한 3가지나 5가지 꼽으라면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스톡스식이 됩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식이니까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도플라스틱 유체 영역 1, 영역 2, 영역 3은 나눠지잖아요. 그죠? 이때 수도플라스틱 유체 영역 1에서는 이제 뭐 브라운 운동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이때 이제 제로 시어 비스코시티가 바로 이제 영역 1에서 나타나는 점도예요. 그죠? 이제 이런 점도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이 점도를 실제로 이제 어디에 사용하냐 하면요. 스톡스식에 사용할 수 있어요. 스톡스식은 어떠냐면, 가라앉거나, 세디멘테이션 가라앉거나, 또는 아까 크리밍 떠오르는 속도는 점도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점도가 커지면, 이 속도는 느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가고, 반지름, 내상의 크기가 있는 내상이 동그랗잖아요. 그게 반지름, 중력과 속도, 밀도 차이가 크면 빨리 가라앉거나 빨리 뜨겠죠, 그죠? 이걸 측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식이에요. 이걸 제가 실제로, 화장품 연구소에 있을 때, 아이크림에, 우리 눈에 바르는 아이크림에다가 파우더를 사용한 적이 있어요. 파우더가 보통 밀도가 크잖아요. 근데 제가 사용한 파우더는 밀도가 한 3.5, 4 정도 되는 거여서 이걸 사용하면 물의 밀도가 1이니까 이걸 사용하면 가라앉지 않느냐는 걸 저희 이사님께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도 밀도가 1인 물에 밀도가 4가 들어있는 파우더가 있으니까 이게 2년 동안 바닥에 가라앉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걸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2년 동안 실제로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스톡스식에다 넣어보니까 1년에 한 0.2mm 정도, 그러니까 거의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드리고, 이게 최악의 상태에 한 1, 2mm 정도 가라앉는 거기 때문에 이건 눈으로 확인하기도 힘들다, 안정성에는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 20년 넘게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스톡스식은 굉장히 유용한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안타깝지만 그래도 혹시나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으면 제가 스톡스식을 자세하게 설명드려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맥주나 이런 맥주를 마시잖아요. 그러면 안에 공기방울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큰 공기방울하고 큰 공기방울하고 작은 공기방울이 있을 때 이게 맥주 안에서 어떤 게 빨리 떠오를까요? 큰 공기방울이 빨리 떠오를까요? 작은 공기방울이 빨리 떠오를까요? 아니면 똑같이 떠오를까요? 이게 헷갈리기 쉬운데, 예를 들면 2층에서 어떤 큰 물건과 작은 물건을 떨어뜨리면 자연낙하 시킬 때는 두 개가 똑같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유체 안에서 기체가 떠오르거나 뭔가 가라앉을 때는 물에서 뭔가 떠오르거나 가라앉거나 아니면 액체나 이런 데서 뭔가 떠오르거나 가라앉을 때는 입자가 커질수록 빨리 떠오르거나 빨리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맥주를 마시다가 맥주 거품을 보면 맥주 거품이 큰 게 빨리 떠오르고 맥주 거품이 작은 건 천천히 떠올라요. 왜? 바로 스톡스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동일할 때 반지름이 크면 가라앉거나 떠오르는 속도가 제곱이, 2배가 커지면, 반지름이 2배가 커지면 4배가 빨리 떠올라요. 4배가 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스톡스식으로 여러분들이 맥주잔에서 기포가 얼마나 빨리 떠오르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은 스톡스식의 예가 될 거고, 맥주를 마실 때마다 이 생각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혹시 이제 우리가 대면 강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맥주를 통해서 스톡스식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게 스톡스식이 되고, 그죠? 여기서 이제 각각의 이걸 설명한 건데, 이제 시간 관계상 요거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유변학을 이용하는 기타 응용 예로서 사이코레올로지, 그죠?를 들 수가 있는데요. 어떤 크림이나 로션을 피부에 도포할 때 퍼짐성이나 흡수되는 느낌 같은 거는 사람의 감각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죠? 바를 때의 어떤 습도라든지 온도, 그죠? 어떤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느낌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화장품 업계에 와서 사용감을 정량화하는 쪽으로도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사용감을 수식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레올로지예요. 꼭 레오미터가 아니더라도 이런 인풋과 아웃풋을 응력을 주고 그 다음에 속도라든지 움직임을 파악해가지고 저항으로서 관찰하는 이런 걸로 우리가 사용감을 정량화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사람의 느낌을 100% 똑같이 하기는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사용감 테스트를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통계적으로 결과를 많이 얻죠. 그렇지만 이거를 과학적이고 정량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네올로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네올로지는 인간의 주관적인 감각을 객관화하는 데도 활용이 되는데 스캇 블레어라는 사람이 이런 네올로지 영역을 사이코 네올로지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저도 실제로 끈적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샴푸잉을 할 때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확 사용감이 좋아지는, 빨라지는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레올로지를 가지고 실제로 그 데이터를 얻어본 적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만 레올로지 이론을 의미를 잘 파악해서 그 상황만 잘 구분할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샴푸건, 로션이건, 크림이건 간에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로션을 바를 때 우리가 갑자기 이제 흡수됐다고 느끼는 것도 실제로는 이게 증발되는 양도 거의 없어요. 그죠? 우리가 흡수됐다고 느끼는 정도는 한 20, 30초 정도인데 그동안에 증발되는 양은 거의 1, 2%도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흡수되는 양은 그래서 진피까지 가는 양은 0이고요. 대부분 다 각질층 여기 스며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흡수되는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다 이 표면에 피부 각질층이 다 남아있잖아요. 피부 각질층이 남아있는데 왜 흡수된 걸로 느낄까? 여기에 제가 요걸 레올로지 이론을 한번 적용해 봤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장 단순한 형태인데요. 피부에 로션을 바를 때 여기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이렇게 하면 속도를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유지하는데 이 속도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데는 속도가 유지될 때는 예를 들면 높이가 있죠. 델타 Y에 따라서 이런 속도가 결정이 되는데 이게 높이가 낮아지면 똑같은 속도를 유지하는데 힘이 더 많이 들게 돼요. 왜냐? Vx가 여기 만약 3분의 1 Vx라면 이게 Vx를 유지하려면 이게 높이가 3분의 1이 될 경우는 3배의 응력이 가해져야지 똑같은 속도가 유지돼요. 그러니까 피부에 이렇게 바르다 보면 이게 이제 점점 이게 얇게 펴지면서 문지르는 데 뜨는 힘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접촉 면적도 많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약간의 저항력이 생기니까 흡수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이코 레올로지라 그러고요. 이런 영역도 여기는 흡수된 것만 제가 간단한 수식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끈적임, 그죠? 또 바르다 보면 어떤 거는 굉장히 산뜻하게 탁 끊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것들은 왜 그런지 이런 거 이제 고분자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피부에 문지를 때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 갑자기 이제 속도가 확 빨라지는 경우가 있죠. 그죠? 처음에는 문지르기 어렵다가 마지막에는 빨라지는데 그거는 왜 그런지. 어떤 거는 흡수된 것처럼 느끼는데 어떤 건 더 미끄러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문지르다 보면 그 안에 캡슐 같은 게 부서지면서 내부에 들어있던 오일 같은 것들이 더 밖으로 나오면서 마찰 계수가 떨어지면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많고 그거를 우리가 이런 레올로지를 이용해서 수식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들을 제가 책에다 쭉 설명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 교재를 받게 되면 교재를 구하면 요걸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용이 왜 흡수된 걸로 느끼는지에 대한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그냥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레올로지 이론을 공부하고서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이제 전공자들이잖아요. 저는 이제 미리 화장품을 이제 20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해오는 후학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죠? 제가 이제 몇 가지 제안을 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런 레올로지는 이게 어떤 분야에서든지 어떤 우리가 다루는 대상에 대해서 정량화해서 수치화한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화장품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 화장품이 어떤 성질을 갖는지, 그죠? 이런데 스킨과 로션과 크림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느낌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정량화해서 알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관심을 갖는 대상의 정량화된 성격을, 수치를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런 레올로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레올로지에 대해서 일단 익숙해져야 되지만 레올로지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외에도 어떤 계면화학이라든지, 그죠? 어떤 제약이라든지, 그죠? 화학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의 연구 결과와 실험 결과가 합쳐질 경우에 이런 시너지 효과는 더 커집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일산비지약, 어떤 폴리올, 다칼콜에서 글리세린의 경우에는 글리세린을 넣을 경우, 그죠? 특정 계면활성제와, 그죠? 특정 계면활성제와 기름과 정제수하고 섞어줄 때, 다른 원투핵산 다이올이나 아니면 프로필렌 글리콜 같은 것과 다르게 굉장히 안정성이 좋게 나타났었잖아요. 그걸 레오그램 찍어보니까 실제로 탄성도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그죠? 그죠? 그러면 그걸로만 설명하기 조금 모자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했죠? 계면활성제의 농도에 따른 계면 장력을 측정해 보니까 글리세린을 넣을 경우에 이 계면활성제가 계면을 많이 갔죠. 그래가지고 계면막을 굉장히 튼튼하게 함으로써 기름끼리 서로 합쳐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레올로지에 먼저 익숙해져야 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계면화학이라든지 약학, 효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다 접목을 한다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어떤 연구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실제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레올로지는 어떤 하나의 도구로서의 학문이지만 우리의 어떤 지식과 다른 지식과 경험과 결합한다면 훨씬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2시간, 그죠? 그 중에 우리가 32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좀 아쉽지만 한 강당 20분에서 한 25분 정도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조금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부를 다 이해시키고 싶은 제 욕심도 있었지만 제 어떤 능력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다 이해를 못하면 어떡하나는 좀 노파심이나 걱정도 되지만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고요.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다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1장과 2장, 3장 정도는 좀 열심히 해가지고 좀 충분히 내용을 익숙하게 익히기 바라고 4장에서 데보라 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확실히 알아둬야 돼요. 왜냐하면 1장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데보라 수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크립 테스트는 조금 어렵다면 오실레이션 테스트에서 스트레스 수입만 간단하게 좀 살펴봐가지고 G-와 G2- 즉 로스 모듈러스, 손실 모듈러스와 손실 탄성률과 그 다음에 저장 탄성률이 복소 탄성률과 손실각과 서로 연계될 수 있다. 요것만 조금 잘 기억해두고 이런 걸 가지고서 가로축이 손실각, 세로축이 복소 탄성률인 그런 레오그램을 도표를 그릴 수가 있었고 이 도표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화장품 연구와 새로운 제형 개발과 어떤 문제점을 해결한다든지 또 새로운 제형을 개발한다든지 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면 저희 큰 보람이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고요. 다음번에 우리 오프라인에서 한번 볼 수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볼날을 기약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고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게 열심히 공부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